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춘분인 오늘 밤부터 포항과 경주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춘분에 비가 내리면 병자가 드물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포항과 경주에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은 울진이 9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회복하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맑지만 점점 흐려지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4도, 그 밖의 지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의 양 적다가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고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원전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월성 1호기 영구 폐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탈핵 시대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해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 진앙지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활성 단층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 원전 6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는 폐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영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후쿠시마 참사에서 보여지듯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며 탈핵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국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전력 소비 줄이기,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 확대 등 탈핵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의당은 2040년까지 국내의 모든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탈핵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여론이 정책과 공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재설정, 원전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핵 문제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탈핵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각종 현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김관용 도지사가 지난 14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직후 시작한 휴가가 길어지면서 경상북도가 김장주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관용 지사가 오늘 2차 컷오프까지 통과할 경우 본 경선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부지사의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아침에 김장주 부지사가 주재하는 실국장회의를 열고 가축 전염병 차단과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과 신용보증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 2%는 1년간 경상북도에서 부담합니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사드 특례 보증은 업체당 1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해 지역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4말 5초라고 불리는 징검다리 연휴에 최대 11일의 황금 연휴까지 만들 수 있어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형 여행사에 따르면 오는 5월 첫째 주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절반 가까이가 첫째 주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간에 낀 평일을 휴가로 활용하면 최대 11일의 황금 연휴가 생기다 보니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선일을 포함한 여행 예약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여행사나 항공사들의 반응입니다.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고 단거리 인기 노선인 중국 여행이 위축되면서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여행 문의나 예약이 크게 늘어나는 등 아직까지는 가시적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여행이 위축되면서 오히려 국내 여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열기가 높아 긴 연휴의 영향이 적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공휴일과 겹쳐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 처음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과 투표 시간이 2시간 긴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그러한 열기가 선거에서 투표 참여로 이어지는 동력이 될 것이다. 보수 후보가 열세를 면치 못할 경우에 그 보수 유권자가 과연 투표장으로 오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는 조금 남아있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에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대선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폐교된 학교가 농어촌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지난주 구룡포초 군안분교와 대보초 강사분교 등 폐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으며 각종 민원을 방지하고 폐교가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 축소 방침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6천만 톤, 올해는 5천만 톤의 철강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국내 업계에선 수입 대체 효과 등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노후 설비를 폐쇄하고 고부가 철강 고급재 생산에 나서면서 국내 제품과 경쟁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되는 이른바 회전문 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경우 명퇴수당과 연금을 챙긴 명퇴교사의 무려 4분의 1이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4년간 명예퇴직한 경북의 교사는 초중고를 합쳐 모두 1,790명. 이 가운데 24%인 440명이 기간제 교사로 다시 채용됐다고 경북도 의회 윤성규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균 8천만 원의 명퇴 수당을 받고 퇴직한 뒤 다시 5년차 교사 수준인 14호봉 임금으로 최대 3년간 기간제 교사에 재임용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층 등의 고용 확대라는 기간제 교사 도입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도덕성을 최우선하는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인지. 재임용된 명퇴 교사들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이 많고 이 가운데 4분의 3은 초등학교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초등교사 수급의 지역별 격차가 근본 원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경북 지역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 무려 160명이 미달했는데 농어촌이 많은 경북과 전남 등은 초등교사 구인난이 만성화돼서
명퇴교사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오지에 여러 차례 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교사들의 교직 진출 확대라는 교원 명퇴제도의 취지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회전문 재임용 앞에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상담 예약 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 우융자 신청 시스템에 자금 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를 불법 이용하면 6개월에서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겨울 비수기 동안 중단됐던 울진 울릉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지난 17일부터 재개됐습니다. 후포 울릉 노선에 투입되는 여객선 시플라워호는 최대 승선 인원 443명으로 후포 울릉 간 159km를 경쟁 항로 가운데 가장 빠른 2시간 20분대에 운항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사와 울진군의 협의에 따라 울진군민은 주중 30%, 주말과 성수기에는 20% 할인되며 군민 동반 3인까지도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강원도 묵호 울릉항로의 여객선 운항 재개는 예약 승객 부족으로 일주일 늦춰진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농촌이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으로 남아있고 공급이 돼도 요금이 비싼데 그중에서도 단독주택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농촌에 단독주택이 많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1%, 전국 80%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단독주택은 더 열악합니다. 작년 경북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가정집 가운데 단독주택은 6천여 세대로 5세대 중 한 곳에 불과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농촌 지자체에 도시가스가 공급돼도 단독주택은 소외돼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가스 설치 자부담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새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에 포함돼 자부담이 없고 새로 설치해도 7, 80만 원 수준인데 단독주택의 설치비는 3, 400만 원대로 5배에 이르고 배관이 길다면 1,0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단독주택의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가 2015년 9월 조례를 제정하고 저리로 융자해주는 기금을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한 푼도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분도 목돈이 아니라 나누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가스를 넣을 수 있구나 하고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장 의원의 지적에 경상북도는 기금의 수요가 많지 않아 국비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지만 수요가 많다면 경북 자체 기금도 모으겠으며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울릉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6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절감 심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울릉군은 행자부 평가에서 전년 대비 청사 에너지 절감률 24.5%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0여억 원을 받습니다. 울릉군은 겨울철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했고 여름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불효불급한 전기 사용을 최소화했고 공공기관 조명의 80%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북부소방서와 경주소방서 등 7개 소방서의 낡은 굴절 사다리차를 교체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굴절 사다리차는 최첨단 기능을 갖춰 100m 거리에서 무선 조정이 가능하고 아파트 11층 높이인 35m까지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11층 이상 고층 건물은 현재 4,100여 곳이지만 아직도 소방 장비는 허술한 편입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2년 동안 노후 장비 교체에 615억 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2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소방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미술은 기법과 소재뿐 아니라 재료에서도 다양성을 보이는데요.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숯과 커피로 그린 그림전을 강지혜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경쾌하면서도 묵직한 힘이 느껴지는 검은선.
경북 청도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는 수채 화가 이배 작가의 작품입니다. 숯가루와 먹을 섞어 그린 뒤 왁스를 올려 굳히고 다시 그리기를 3번. 독특한 두께감으로 회화의 조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강렬한 색상의 장미는 커피를 내리고 남은 찌꺼기로 그렸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며 10년째 한지와 커피로 작업 중인 사공숙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겹겹이 붙인 한지와 커피가루는 독특한 질감을 선사하며 커피를 우려낸 물로 색을 낸 한지는 LED 조명으로 은은함이 배가 됐습니다. 재활용 의미로 커피 찌꺼기를 계속 이제 활용해서 지금 또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그 소재를 통해서 실험을 해갈 거고요. 새로운 재료를 향한 작가들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전시 관람객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의 봄 숲속의 시벨리우스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작가 릴레이 윤지영전이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강재입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주 마이스 서포터즈인 제3기 마이스랑을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마이스랑으로 선발되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국내, 국제 마이스 행사에 홍보 활동과 행사 운영 요원으로 참여합니다. 또 경주의 마이스 예비 인력 육성을 위해 실무자 강의와 마이스 인프라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꽃가루나 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성별로는 여성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 인원 181만 명 가운데 10세 미만이 37만 명으로 전체 환자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20세 이상에서 여성 환자가 남성 환자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이 주말마다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산림청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다음 달 18일까지 주말마다 산림 인접 지역과 산불 취약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게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과 산림 내 화기물 소지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춘분에 비가 내리면 병자가 드물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 한 지역은 포항과 경주에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은 울진이 9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회복하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맑지만 점점 흐려지겠고요. 포항과 경주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4도, 그 밖의 지역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의 양 적다가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바다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